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자유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 군사정부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재건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세운 경제건설 방안의 핵심은 수출 주도로 외화를 벌어들여 자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과 산업 등 경제 전반을 철저히 국가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장악한 다음 수출에 주력하는 몇몇 기업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은 주로 국민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손잡은 기업들은 막대한 은행 빚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울산공업단지는 군사정권이 시도한 계획경제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정권의 특혜로 기업이 성장하는 구조 속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 규모를 늘리려면 기업들은 거액의 정치 자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유일한도 국산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금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정부에다가 합자회사 승인을 냈죠, 저희가. 내기 전에 이제 절충도 해보고 그래서 냈는데, 그때 그 정부 관리가 어디는 우리한테 힌트를 줬냐 하면 돈 3천만 원을 중앙정보부에 그때 무슨 이비서실장이라고 그 이우락 씨가 아니고 그 아래에 뭐 근데 그 이모라고 오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갖다 주고 받았다는 사인만 가져와라 말이야. 그러면 해주겠다 합자회사. 그러니까 그냥 노발 대화만 해가지고 사업을 도말 못했지 말이야. 우린 정치 자금을 못 낸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린 지원까지 한 70년 뽑았었습니다, 그때. 유일한은 은행빚을 지지 않고 능력 범위 안에서 경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벌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500에서 1000%나 되지만 유한양행의 부채 비율이 50%인 것은 이러한 원칙을 지킨 결과입니다. 절대로 자금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야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서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은행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은행 돈을 많이 쓰려면 그전엔 정치적인 압력을 힘을 빌려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언제 어떤 사람의 손에서 넘어갈지도 모른다.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주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 양반의 그 철학이었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경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무렵 군사정권은 기업들의 탈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연속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음성세원을 포착해서 세수증대를 꾀하고 범법자는 엄정 처벌해서 탈세와 밀수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며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될 수 있으면 빼먹어라. 그러니까 유행어가 10분지 1이야. 외형 팔은 외형이 내가 10,000원어치 팔았다고 하면은 자기 장부에는 그냥 한 1,000원 정도. 그게 아주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조사 나온가 그렇게 보면 꼭 10분지 1. 어떤 건 20분지 1. 군사정권은 특별 세무사찰팀을 만들고 기습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유한양행에도 24명의 세무 전문가들이 들어와 한 달 동안 회계장부를 뒤졌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던데 그러나 유한양행의 회계장부는 깨끗했습니다. 하루 지내, 일주일 지내, 2주 지내, 3주째까지도 내가 위에다 보고할 게 웃게 나와.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내가. 팀장이. 그래서 그러면 그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두 번째 세금의 날을 맞아 유일하는 모범 납세업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다고 세무사찰로 탄압하는 정권 밑에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 자금 대신 정직한 납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경영했을 뿐인 유일한은 대통령 표창에 이어 국세청 세금 홍보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실순을 넘어선 이 노신사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이며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인 유일한 박사다. 유일한 박사에게는 유일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생산하는 약품의 품질이었습니다. 정권은 세무사찰로 아무런 문제점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유한양행의 약품들을 모두 수거해서 약전에 표시된 성분 함량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함량은 틀림이 없었고 오히려 만들 때 증발하는 분량까지 미리 더 넣어서 함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보내야 한다. 회장님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딴 일반 공산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다. 인체의 질병을 치료를 하고 또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유일한은 아들, 딸 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유일선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유한양행의 간부들은 유일한의 후계자로 유일선을 추천했고 유일한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유일선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고 컴퓨터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사회에서 컴퓨터란 생소한 물건이었습니다. 유일한은 아들의 앞선 경영 방식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I remember that my father had a lot of very interesting ideas for the company. As an example, he brought the first mainframe computer, the first big IBM mainframe computer into Korea, the first one ever. Another example, he started Kimberly-Clark. It was his idea to bring a paper company to Korea. At that time, actually, my grandfather and some other managers did not understand why we should, Yuhan Company, why we should start a paper company. So he had many ideas like that that turned out to be quite innovative for the company. 유일한은 한국이라는 기업 환경과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아들의 혁신적인 시도는 아들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처음부터 종업원들을 경영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대신 전무에게 사장직을 넘겨줍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공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I think that is one of our strongest family teachings, one of our strongest family principles.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